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북중 접경 지역에 군사훈련을 강화했다는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 국방부죠. 펜타곤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북 동향이 별도로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중국군의 움직임, 북중 국경에 있는 중국군의 움직임은 보고가 된 게 이건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가 됐었지만 국방부가 펜타곤이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 내용이 담긴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 세션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 이런 이제 토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국이 접경 지역에서 굉장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유를 보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그러니까 북한의 난민 등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직접 군사 개입하는 훈련까지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흥미로운 건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개입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내용도 네.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한반도의 유사시 극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군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도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북부 전구에 배치되어 있는 군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78군, 79군, 80군 이렇게 대표적으로 북중 국경 지역 그리고 또는 한반도 서해와 매우 가까운 곳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선을 살펴볼까요? 자, 남쪽으로 또는 이 산둥반도 쪽에서는 바다를 건너서 한국으로 상륙하는 훈련을 예전부터 해왔고 최근에는 이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신 대표님,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한반도 또는 북중 국경 지역을 뚫고 내려오겠다는 겁니까? 원래 중국이 이제 7개 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군벌 체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그 7개 군구를 통합을 해서 5개 군구로 나누고 군벌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완전히 중앙집권 통치 체제로 획일화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북부 전구라고 하면은 선양군구, 그 이제 중국 그 랴오닝성에 있죠. 네. 선양군구 그리고 산둥성에 있는 진안군구 이렇게 해서 2개 군구가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해서 원래는 선양군구만 한반도를 담당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네. 이 제남군구까지 합해가지고 이 과거 2개 군구를 통합적으로 해서 한반도를 담당하게 했다. 그래서 78군 집단군은 흑룡강성 그리고 79 집단군을 연영성 그리고 80 집단군은 산둥성 이렇게 해서 3개의 집단군이 한반도에 개입하게끔 했고 또 그것으로도 우리 한국군이 제법 세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중부전구, 서부전구, 남부, 동부에서 신속하게 한 개 사단 이상씩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왜 갑자기 최근 들어와서 저렇게 집중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이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하. 과거에는 사실은 뭐 냉전 체제로 해서 경쟁을 해왔지만은 네.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핵 개발로 인해서 미국의 압박 그리고 작년에 정말 뭐 누가 봐도 미국의 군사 개입이 그 눈앞에 가시화됐던 상황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당시 틸러슨 국무부 장관하고 중국이 만나서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회의를 하지 했었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그 순망치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그대로 다 내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군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 바깥에서 일단은 5개 지역의 그 난민 수용소를 일단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북한 체제가 만약 붕괴돼서 한국군이나 미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군하게 된다면 적어도 100km 정도는 진군을 해서 그 바로 수용소를 중국 내부에 북한 내부 땅에 만든다는 핑계를 대고 100km를 진격하는 작전을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거는 이제 난민을 수용하는 핑계고 만약에 우리가 평양을 점령하려면 아마도 평양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군이 평양 근처까지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그러면 있다고요? 한미연합군하고 중국군이 막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부정부 군 병력이 한 20만 정도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주한미군하고 북부정부 사이에 이제 한 라인이 개설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라인이 개설됐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결국 주한미군과 북부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교환을 하고 특히 핵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네. 굉장히 큰 재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틸러스 국무장관과 함께 이런 한 라인이 구체적으로 아마 개설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집중적으로 한반도 또는 북중 국경 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중국군의 병력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육군.
집중 배치된 북부 전구의 육군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78, 79, 80분의 병력 숫자로만 보면 약 17만 명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자, 어느 정도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차가 약 1,200여 대, 장갑차가 1,600여 대, 자주포가 800문 정도 됩니다.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육군뿐만이 아닙니다. 해군 전력도 집중 배치가 됐습니다. 나롄과 칭다오. 자, 이 부근에 북해 함대가 있는데요. 항공모함이 한 척, 호위함 20여 척, 스텔스 초계함이 30여 척, 핵잠수함도 4척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군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산둥반도 주변을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약 400여 대, 폭격기가 60여 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병력이면 그래요. 우리 한국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 병력입니까? 아까 육군력이 17만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17만 명이 전투 병력이 17만 명이지 전체 병력이 17만 명이 아니에요. 네, 그럼 더 강력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우리 육군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40만 명 조금 넘지만 네. 그게 다 전투 병력은 아니죠. 전투 병력이 한 20여만 명 되는데 아하. 그래서 뭐 전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중국의 북부 전구의 전력을 우리 한국 육군하고 비교를 한다면 네. 우리 한국 육군은 한 70%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하. 왜냐하면 한국 육군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중국 북해 함대 같은 경우가 이제 항공모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랴오닝함이 저기 있어요. 그리고 호위함 중에서도 20여척의 호위함 중에서도 이지스급 호위함이 우리로 치면 이지스 구축함 아니겠습니까? 네. 5척 해서 제가 핵잠수함이 또 4척이나 있고 해서 해군력은 우리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공군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신 전투기는 이 북부 전구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J-10, J-11 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 공군의 F-15나 F-16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한반도에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 이 북부 전구만 개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베이징을 담당하는 이 중부 전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합니다. 아하. 중부 전구에는 중국 최강의 전력이 배치가 되고 모든 면에서 중국 최강의 전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 전구 하나만 해서 우리 한국군보다 뭐 조금 소폭 아래다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 네. 중부 전구가 같이 가세를 한다는 거.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지금 한반도 인근으로 집중 배치한다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곧 있을지도 모를 종전선언에 어찌됐든 중국이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나도 뭔가 역할을 꼭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겠죠.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현재 군사적으로 미국이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군이 개입하면 우리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6.25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선언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중국이 개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현재 군사력을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 속내가 읽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 국방부의 보고서 내용을 중국은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다. 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당연히 부인하죠. 왜냐하면 한국을 침략한다든지 어떤 그 북한의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어떤 그 공세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 국방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방계획의 초안에는 기동군단이라고 해서 이 중국군이 평양까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군이 먼저 평양까지 들어가는 그 전략을 세우고 그런 기동군을 상당히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3월 달에 보고가 되려고 했었지만 갑자기 남북 관계가 급물살 타서 해빙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몇 달 사이에 국방계획이 상당히 바뀌어가지고 중국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평양으로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력들이 거의 대부분 창끝이 완전히 무뎌지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도 지금 최강 전력들을 한반도 인근, 특히 남해 가까이까지 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전 배치 전단. 바다 위에 떠다니는 무기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사전 배치 전단, 특히 와스프함이 지금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 전단을 구성해서 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8월 14일 날 움직였다고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었는데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미 또 전단을 구성해서 일본의 이와쿠니 기지 근처에 있습니다. 지도에는 다 표시할 수 없지만 또 하나의 사전 배치 전단이 남쪽 해안 어딘가에서 한반도 쪽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북부 전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은 그런 모양새죠. 좀 앵커께서 조금 실수를 하셨는데 사전 배치 전단이 아니고 상륙 전단. 상륙 전단입니다. 그렇죠. 예, 사전 배치 전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륙 네. 전단. 그리고 이제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에서 거의 세계 급의 어떤 항공모함급의 전단이 지금 이 동아시아에 진출을 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와스프라는 이 상륙 전단이 굉장히 이 항공모함처럼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똑같은 SX라고 하는 그 상륙 전단이 7월 10일 날 샌디에고를 출항해서 임무는 서태평양 어떤 그 임무라고 해서 출항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즉 한 달여 전에 출항했으니까 이미 서태평양 어딘가에서 작전하고 있는데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작년 가을 그리고 올 초 미군이 두 개 항모전단 또는 한 개 상륙전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와서 군사적 압박을 할 때 그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전력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저도 지난해 가을에서 초겨울까지의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과 너무 똑같은 상황이 다시 또 조성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저 상황을 보면 우리가 중국군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우리가 주한미군과 즉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독자적인 우리의 군사력 가지고는 사실 중국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 한미동맹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어막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 계속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한미군의 어떤 존재 문제가 사실 부각될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사실 제주기지 하나를 놓고도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그럼 무슨 우리 안보력으로 이 대항할 것인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